엄마 42에 저 힘들게 가졌어요. 저희 누나 살면서, 이건 제가 우리 엔터테인먼트 대표님한테도 아직 이야기 안 한 건데, 오늘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토해내고 가렵니다. 저희 누나는 제가 외갓집에서 외숙모가 돌아가셔서 저는 거기에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참여를 했겠죠. 저기 등치 큰 청소하면 누구야? 친척의 주변 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아이 쟤 저기 여기 이 집 큰딸 그 늦둥이 있잖아. 그 40 넘어서 가진 아들 쟤 배다른 누나 하나 있었잖아.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. 모른 척 했어요. 이모를 조용히 불렀어요. 이모, 내가 들었어요. 우리 누나가 나랑 배다른 누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? 이모가 사색이 되면서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. 왜? 조크한 거 아니까. 외할머니는 이승만 대통령, 박정희 대통령, 청와대 국회의사당을 넘나들면서 나라 구술하시는 대만신이셨고, 그 만신 집안에 엄마는 나는 크리스찬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신 분이셨고, 그러다 보니까 감금을 당하셨고, 감금 당하고 있는 와중에 옛날에는요,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보다는요 동네 무속인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더 많았어요. 어떤 여인숙한 아줌마가 막 골목을 뛰어 들어오더래요. 할머니는 마치 그런 일이 아침에 있을 거다라는 걸 예상했듯이 손님 오시니까 문 열어놔라. 그 아줌마가 오셔서 아이고 할머니 큰일 났어, 우리 여인숙 큰일 났어, 빨리 와. 할머니 이미 나갈 차를 다 하고 계셨대요. 가셔서 보셨대요. 침대 위에는 시뻘건 피와 함께 갓난아기가 놓여져 있었어요. 엄마도 거기를 따라갔죠.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할머니한테 딜을 던진 거예요. 저 아이 내가 키우게 해주면 엄마가 딴 데 다 해주겠다. 아이를 길러보지 않은 사람이 그 아이를 거둔 겁니다. 가슴으로 나왔다.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. 그 외할머니는 아무리 자기가 다른 영을 받아서 사람을 호령하고 부리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, 자기 딸이 가슴으로 낳은 딸에 대한 열망만큼은 어떻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이 못됐던 거예요. 그건 신의 영향력이 아닙니다. 내가 무언가를 딱 바라보고 이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끌어안는 순간은 그 어떤 신도 용납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인간이 신약에 있어서 유일하게 허락받을 수 있는 마약은요, 자식이에요. 자식입니다. 그러니까 소문은 어떻게 나겠어요? 처녀가 아이를 낳네? 이런 소문이 겉돕니다. 급하게 아빠를 중매를 시켜서 결혼을 했습니다. 절에서 했어요. 큰 절에서.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는 사업 실패라는 이유로 처자식을 다 버리고 나갔습니다. 왜 누나가 나의 피와 살이 섞인 누나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누나한테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너무 미안했고 그동안 왜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을까 막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더 죄스러웠지만 아빠에 대한 원망은 정말 더 커졌어요. 정말 더 커졌어요. 그렇게 힘들게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그걸 책임질 줄 알아야지. 왜 다 버리고 가가지고. 장독대, 냉장고 위, 내방 장롱의 위, 그리고 현관문, 옛날 파란색 철문 있죠? 철문 옆에 바로 화장실, 부잣집 화장실 있잖아요. 그 주변 곳곳 틈바구니에다가 쇠파이프, 강목, 언제 어디서 들어오면 언제 때려 잡으려고. 저는 공상담보다 아버지가 더 배웠어요. 그런 경우는 땅땅땅땅땅땅땅. 제가 중학교 때 유도 3단이었습니다. 손님치는 전국장에 나가지고 온메달을 따고요. 무서울 게 없었죠.
심지어는 동네 개가 날 보고 피했습니다. 이러면서 그만큼 어린 나이인데도 살기가 돋줘서 살았던 거예요. 동네 형들도 뭐라 못했어요. 쟤 주택 도라이야. 건들면 안 돼. 큰일이다. 두둑이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이게요 시간이 멈춘 것 같다라는 시간은 그 느낌은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때 뭐 그런 딱 열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. 사진으로만 봤던 사람이에요.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딱 내 눈앞에 있어요. 제가 중2 때예요. 와 정말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오르지만 갑자기 거기서 뭐가 생각이 났냐? 엄마와 누나가 떠오르는 거예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슴 속에 쫙 깊숙이 내가 품고 사는 사람 둘이 떠올랐던 거예요.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엄마가 행복해 할까?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. 진짜 엄마 까무러쳐서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조용히 들어오세요. 이 말을 했어요. 이렇게 부엌에서 엄마가 쌀을 씻고 계시더라고요. 엄마 엄마 너 놀라면 안 돼? 진짜? 놀라면 안 돼? 그거 왜 더 놀란 거죠, 엄마가? 아, 이 베라 먹는 새끼 이거 네가 그게 더 무서워. 뭔데? 엄마 잠깐만 이렇게 봐. 그래서 엄마가 쓰러질까봐 안전한 장소에 뭔가 이렇게 앉혀드리고 이야기를 했어요. 엄마, 아빠 왔어. 그랬어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오살을 봐줘 죽을 놈이라는 욕 아세요? 욕의 의미? 운진살, 도화살, 역마살, 무슨 살, 안 좋은 살 다 껴서 죽어라 하면 되게 큰 욕이에요. 전 그 욕을 그때 먹었어요. 그딴 농담 한다고. 놀라지 마. 아버지를 쏟아 당겼습니다. 엄마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정말 시간은 잠깐 멈췄었어요. 저는요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이러고 마치 동영상을 탁 스톱시킨 것 같은 장면이 꽤 오래 연출되더니 저희 엄마가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랑을 하고 계셨었구나 라는 게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야 이 새끼야 네가 여기 어디라고 와. 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. 어디 가서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왜 이 모양으로 사냐고.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린 것보다 자기 남편이 그 모양으로 사는 게 더 싫었던 거예요, 엄마가. 그래서 저는 그때 용서라는 걸 배웠어요. 중2 때. 용서라는 걸 배웠어요. 용서라는 거는요, 그래 내가 이번은 용서해 줄 거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진짜 혼난다.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. 설령 그 사람이 똑같은 짓을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용서해버리는 게 그게 용서예요.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. 내가 뭐 아빠가 이렇게 입학식 날 엄마 손만 잡고 엄마도 이렇게 얘기했어. 엄마도 다 나이 먹고 할머니 돼가지고 나 그냥 내가 입학식 혼자 갈 테니까 오지 마 쪽팔려. 이렇게 얘기했던 자식 가슴 속에 뭘 심어주셨냐면요. 용서라는 걸 심어주셨어요. 그렇게 용서하시고 엄마는 딱 4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. 용서를 하기 위해서 만나신 것 같은 사람처럼 그런 운명으로 보였던 거죠. 저는 그 아버지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. 엄마를 죽인 사람. 용서를 해야 돼. 엄마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. 시간은 흘렀고
2003년 저희 와이프를 만나면서 제가 아버지를 모셨을 거 아니에요? 억지로. 집에는 잘 안 들어갔어요. 자원봉사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. 제가 돈을 달달에 얼마씩 붙여드릴 테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아버지 케어해 주세요. 저는 돈만 붙일게요. 어디 가니요? 저 저기 다른 나라로 배 타러 가요. 거짓말하고. 그렇게 아버지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하듯 케어한답시고 이렇게 살았거든요.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. 저희 집사람은 저 축구 부산사람이에요. 왜? 집안에 내가 제일 크거든. 아까 얘기했잖아요. 54라고. 걔네 오빠는 60이 아니에요. 60 정도 돼요. 집안에 이렇게 큰 이상형이 이제 꿈에 그려진 밑 끝도 한번 묻히시더라고요. 나는 무조건 좋다고.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짜 블랙홀처럼 빨려들었어요. 서로.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진경아, 넌 나랑 살면 안 돼. 내가 빚이 없기래, 병든 아버지가 없기래. 이 아이를 떨쳐내고자 하는 생각을 궁리를 자꾸 했어요. 이 아이는 거머리 같았어요. 저 어찌나 진짜 그 단피를 쭉쭉 빨아대든지 떨어지진 않고 미치겠는 거죠. 아, 내가 이 아이를 보내야 마음이 편하겠구나. 근데 진심이 아니었잖아요. 그게 진심이었으면 갔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계속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성입니다. 그죠? 그 진정성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제 곁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. 울면서 그랬어요. 네가 내 집구석을 한번 봐야 정신이 들지. 알았어.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. 그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였어요. 그 영국인들 아파트였거든요. 문을 딱 열자마자 제일 먼저 사람을 맞이하는 게 암모니아 냄새예요. 노인네가 대소변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. 누워서 대소변을 지고 자원봉사자들 인해서 겨우겨우 거동하는 사람 집에서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? 그 냄새가 나는 집, 저도 들어가기 싫은데 아버지를 보더니 이 아이가 옷을 벗기기 시작한 거예요. 가만 둬봤어요. 오르트라 가만 둬봤더니 씻기더라고요. 씻기는 거였어요.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이런 것까지 시키기가 뭐했어요. 제가 아버지를 들었어요. 아버지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있는 그 무거운 그 원망과 그 분노의 어떤 그런 짐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이었어요. 대놓고 아버지 빨리 죽어.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좀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어. 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아버지에서 내가 태어난 자식이라는 내 자체가 너무 싫어. 아버지 빨리 그냥 죽어주세요 라고 화가 나서 병들어 있는 노인네한테 계속 욕을 해댔던 그 아들이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 저희 아버지가 종이짝처럼 가벼웠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내가 이렇게 병들고 힘없고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라는 게 확 이제 오면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.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눈을 반 개심줄에 뜨고 눈물만 계속 흘리는 이 노인네를 들고 계속 울었어요. 아버지가 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대놓고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진작에 용서를 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또 느껴졌어요. 보세요. 자기한테 빨리 죽어달라고 욕을 하는 아들이 앞에 있습니다. 저 같으면 스스로 목숨도 끊고 싶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. 그 아들의 말을 다 듣고 내색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회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일면에서 하는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.